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152쪽 가보시면 거래 시기에서 공급 시기인데 중요합니까? 매우 중요하죠. 이렇게 하여튼 세법의 생명은 시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기에 이제 쉽게 말하면 과표에 들어갈 거냐 말 거냐 이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재화의 공급 시기인데 여기 일반 원칙이 있어요. 대원칙이에요, 대원칙.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재화 이동이 필요하죠. 물건 파는 겁니다. 그럼 얘는 인도 기준이에요. 인도될 때. 요게 공급이다, 공급. 인도가 공급. 우리 재무 얘기할 때 제가 했지 인도 기준,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이용 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럼 재화의 공급이 확정될 텐데 대부분은 이제 요걸로 시험에 안 나오고 밑에 거래 형태별 공급,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거래 형태별 공급 시기. 그래서 여기 쉬운 거부터 좀 몇 개 보겠습니다. 현금 판매, 외상 판매, 할부 판매 다 뭐예요? 인도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여기 장기 할부입니다. 장기 할부 하면 여기 뭐다? 대가의 각분을 받기로 되죠. 자, 이때 중요한 건 뭐냐? 이게 이제 뭐 법인세법이나 또는 회계는 뭐냐? 인도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회계는 현재 가치 인도 기준, 법인세는 명목 가치 인도 기준. 아마 인도 기준 인도하는 시점. 근데 여기 부가세는 뭐냐? 대가의 각분을 받기로 한 때문에 이렇게 왜 해놨냐? 왜 해놨냐면 이런 겁니다. 부가가치세는 상대방 세금을 내가 대신 거두어서 낸다. 그게 바로 뭐냐? 거래징수죠. 거래징수한다. 자, 그 얘기는 뭐냐?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았어. 여기 장기 할부니까. 근데도 내가 이걸 대신 내라. 근데 이게 장기라는 얘기는 금액이 크다 이런 뜻이에요. 부담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대가의 각분을 받기로 한 거지, 그죠? 그만큼씩만 하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X1년도, X2년도, X3년도, X4 이렇게 돼 있으면 내가 물건을 인도해요. 이렇게 A라고 하는 게 인도하고 일단 돈을 어떻게 하냐? 뭐 이렇게 뭐 100, 뭐 50, 그 다음에 70, 뭐 30, 뭐 이런 식으로 돈을 받기로 했어요. 이렇게. 아,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요 과세 기간은 요것만 하라고 쉽게 말하면. 요 X2년도 요것만 하라고. 이게 대가의 각분 받기로 한 데다. 원래 회계는 뭐냐? 인도기준을 다 땡기라고 이렇게. 이 시점에 해야 된다. 근데 부가세는 왜 이런 식으로 했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상대방한테 돈을 부가가치 때까지 받은 다음에 그걸 걷어서 내야 되는데 아직 안 줬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뭐냐? 금액이 엄청 크다고요. 그걸 나한테 다 내라고 하는 건 너무 과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요거. 네가 이제 받기로 한 거지, 그죠? 그만큼씩만 다 부가세 과표에 집어넣는 이게 엄청나게 큰 내용이 된다. 이렇게. 그리고 다른 거 재무회계라는 거 엄청나게 큰 여기 있죠. 대가의 각분을 받기로 한 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 여기 나옵니다. 중간 지급 조건부로 이렇게 중간 지급 조건부. 그래서 우리 부가세에서 맨날 나오는 게 장기 할부하고 중간 지급 조건부 구분해. 얘도 역시 요거예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대. 그래서 좀 이따 나올 텐데 장기 할부하고 중간 지급 조건은 달라요. 장기 할부는 뭐냐? 일단 물건을 줬어요. 그리고 돈을 1년 동안 나눠서 받아. 1년 이상 나눠서 받아. 그러면 장기 할부. 중간 지급 아직 물건 안 줬어요. 돈부터 먼저 받아요. 이렇게. 그리고 그 기간이 6개월 넘어요. 그럼 얘는 중간 지급 조건부가 됩니다. 서로 좀 달라요. 개념이 다르다 이런 뜻이. 가끔 이거 구분 못하는 분이 있는데 안 된다. 그래서 얘는 여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된다. 그 다음에 여기 뭐 엄청 중요하지 않지만 상품권에 의한 거. 이렇게. 그래서 상품권은 뭐냐? 발행할 때 돈이 들어와요. 할 때, 그때는 공급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 재화 인도될 때 이때가 써봐. 이게 뭐냐? 상품권이 회수될 때예요. 회수 시점. 이렇게. 그때가 이제 공급 시점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대충 그거 한 번씩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 보세요.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액, 폐업. 이게 간주 공급이죠? 이렇게. 그래서 요 세 가지. 폐업하는 거 말고 폐업 시 잔존 제한 당연히 폐업할 때고. 나머지 세 개는 뭐냐? 재화가 사용, 소비될 때다. 재화가 사용, 소비될 때가 된다. 사용, 소비될 때가 된다. 그 다음에 요거 보세요. 무인 판매기입니다. 자판기, 무인 판매기 이렇게. 그죠? 무인 현금 인출할 때 원래는 뭐냐? 원래는 고객이 자판기에다가 뭐 콜라 마시려고 이렇게 동전을 넣었어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때가 공급 시점이 돼야 돼. 원래는 그때 뭐예요? 콜라를 주니까.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자판기 업자가 가서 동전을 꺼낼 때, 그렇죠? 현금을 인출할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새는 이제 카드로도 많이 하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이제 조정이 돼야죠. 이런 것도 조금 조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또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중개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얘는 수출제와 선적일이에요. 여러분, 쉬핑, 배에다 짐을 싣는 게 선적. 기적은 뭐예요? 비행기에다 짐을 싣는 거 우리가 기적.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수출 신고 수리가 끝난 날이 아니에요. 자, 뭐냐면 배에다 짐을 선적은 수출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그랬죠. 선적된 걸 내리면 수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물건을 배에다가 실었다 내리는 순간 뭐가 돼요? 수출 수입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튼 요거 한 번씩 좀 보라. 그래서 우리 시험이 여기서 막 나오는 거고 제가 지금 체크한 부분이 일반적으로 그냥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 한 번씩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게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하는. 자, 여기 보시면 완성도 기준 지급, 중간 지급 조건, 장기 할부 나와 있죠? 보통 우리 시험에는 이 두 가지가 많이 나온다고요. 두 가지. 여기 장기 할부랑 중간 지급. 장기 할부 쉬우니까 먼저 볼게요. 자, 얘는 그림이 이거예요. 자, 내가 물건을 인도했어요.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월 단위로, 연 단위로 뭐든 좋아요. 다음에 조건 해야 되는데 2배 이상 분할. 그래서 얘는 계약금하고 잔금만 있으면 돼요. 중도금이 필요 없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나와요. 해당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까지 기간 요게 1년 이상이에요. 이렇게. 왜 1년이 왜 중요하냐면 좀 이따 중간 지급은 6개월이라고요. 이렇게. 여기다 6개월 하면 틀려요. 이렇게. 여기다 1년 하면 틀려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기억해 두라.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장기 할부는 뭐냐? 일단 물건을 줬습니다. 그리고 돈을 나눠서 받는데 2번 이상, 즉 계약금, 잔금 형태로만 받으면 되고 그 기간이 1년이 넘으면 장기 할부. 자, 중간 지급 조건부는 뭐냐? 문장을 잘 읽으셔야 돼요. 여기 보세요. 재화가 인도되기 전, 요때가 인도 시점이에요. 물건의 인도. 그 전에 이렇게 돈을 나눠받는데 여기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 지급해야 된다. 그러니까 계약금 있으면 중도금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계약금 이외가 분할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장기 할부는 중도금이 필요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보통 전세 같은 거 이렇게 계약할 때 계약금하고 잔금만 와가요. 그죠? 근데 이제 부동산 거래할 때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그죠? 꼭 중도금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중간 지급 조건부죠? 그래서 여기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 지급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더 중요해요. 계약금을 지급하는 날부터 잔금까지 기간이 6개월 이상이에요. 6개월 이상. 이게 중간 지급. 그래서 먼저 물건 인도한 다음에 돈을 나눠 받아요. 1년 이상. 그다음에 중도금 필요 없어요. 장기 할부. 자, 인도하기 전에 돈을 먼저 받아요. 이렇게 얘는 반드시 1회 이상의 뭐가 필요하다? 중도금이 필요하다. 이렇게죠. 요 기간 몇 개월? 6개월 이상. 얘는 중간 지급 조건부가 된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여기 있잖아요. 요거 공급 시기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그죠? 물론 나머지도 다 나와요. 나오긴 나오는데 거의 시험에 나오면 그냥 이번에 여러분 이거 나왔어요. 이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 뭐예요? 얘 아니면 얘라고요. 거의 압도적으로. 그죠? 이 두 가지를 잘 비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역의 공급 시기예요. 우리 재화 용역은 다 여러분들이 봤고. 자, 얘는 뭐냐? 영무가 제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업이라면 건물을 지어준 거. 그 영무가 제공됐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영무 제공 완료일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래 형태별로 보시면 일반 원칙이 뭐냐? 영무가 제공될 때다. 영무 제공일이다. 이렇게 한번 보시고. 통상적이다. 이렇게. 영무 제공이 완료될 때다. 근데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중간 지급이라든가 장기 할부 나와 있죠? 여기 있잖아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제어만 장기 할부 이렇게 아니고 용역도 다 장기 할부 있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요거 기억하세요. 부동산 임대 용역에 대한 간주 임대료 있죠? 우리가 간주란 말이 있으면 뭐예요? 원래 임대료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간주 임대료는 보증금 받았어요.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증금 1억에 월세 100만 원. 보증금 1억 5천 걸면 월세 50을 줄고 보증금 5천 걸면 월세가 이제 150을 늘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증금하고 월세는 대체 관계가 있다. 그러면 나는 부가세 내기가 싫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야, 월세 안 받고 보증금 높여서 받자. 그리고 이 보증금 가져다 또 뭐 재투자.
다시 부동산 투자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를 좀 막기 위해서 너 보증금 받은 거 월세로 환산해서 월세 상당액만큼 부가세 내라. 여기 간주임대료. 그래서 부동산 임대 용역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예정신고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있죠. 그 과세기간 종료일 그때로 한다. 이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공급시기가 된다. 더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사업자가 이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 제가 지금 표현한 거 있죠. 깔세라고 깔세. 그러니까 2년치 월세를 미리 받아서 이게 까나가는 거 이렇게. 그죠? 자, 얘는 뭐냐? 예정신고 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그러니까 기간 단위로다가 부가세를 내야 된다. 기간 단위로다가 이거를 과세 시기로 봐야 된다. 내가 돈 받았다고 그걸 다 해버리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튼 용역의 공급 시기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공급 시기 특례가 나와 있는데 여기가 좀 별표를 좀 쳐두시고 요거 좀 많이 이제 외워두셔야 돼요. 요거를. 자, 뭐냐?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한다. 이게 뭐냐면 장기 할부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때 장기 할부로 물건을 공급했어요. 그리고 돈을 이렇게 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때 폐업을 한 거예요. 그럼 폐업하면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어요. 세금에서 못 발행한다. 그러니까 원래는 요 때 할 때마다 요거의 사업자 지금 세금에서 발급을 해야 돼요. 못 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폐업하는 시점에 나머지 거를 다 한꺼번에 발급하라고요. 이렇게. 이게 바로 장기 할부고 폐업입니다. 내용 봐보세요. 자,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 뭘로 공급했겠어요? 장기 할부로 공급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폐업일 이후에 공급 시기가 도래한다. 그러니까 할부금이 아직 덜 들어왔어요. 내가 폐업했단 말이에요. 그럼 남아있는 그 금액들에 대해서는 세금에서 한 방에 다 끊으란 말이에요. 그죠? 그게 요거. 그 다음에 2번입니다.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다. 그래서 얘를 보통 우리가 뭐라 하냐면 선세금 계산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뭐냐면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터 일부를 받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금 계산서에 있으면 굵은 테두리가 뭐예요? 필요적 기재사항, 공급자, 공급받는 자, 작성 연월일, 공급가액 세. 근데 요거 말고 여기 뭐가 있어요? 위대금을 청구함, 위대금을 영수함.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영수, 즉 세금 같은 영수증에는 돈 받으면 끊어주면 돼요. 물건을 안 줘도 돈 받으면 끊어주면 된다. 그걸 우리가 선세금 계산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사업자가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선불로 돈을 받았어요. 그리고 얘를 끊어줬습니다. 그럼 원래는 인도 시점이 공급 시기라고요. 하지만 요 세금 발급한 요 시점을 공급 시기로 봅니다. 여기 나와 있죠. 그 받은 대가에 대해서 세금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재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이 더 중요한데 사업자가 다음에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요거 대가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발급하는 때를 한다. 그래서 여기 장기 할부를 보세요.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자동차 판매회사예요. 누가 36개월 할부로 차를 샀습니다. 그러면 나는 36개월 동안 세금에서 36장을 발급해야 돼요. 이게 귀찮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지금 한 방에 다 해버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600만 원짜리인데 100만 원씩 36개월 할부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하냐? 100만 원짜리 세금에서 36장 발급해야 돼요. 귀찮아요. 그래서 그냥 차 인도할 때 3,600짜리 한 방에 끊어도 됩니다. 원래는 얘 1번을 기준한다면 돈을 받아야 돼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돈 받으면 할부 판매가 아니죠. 그래서 얘는 뭐냐? 원래로 가요. 원래가 뭐냐면 원래 인도 기준이에요. 장기 할부든 뭐든 기본 개념이. 하지만 부가세는 뭡니까? 상대방이 돈을 주면 그 돈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내가 대신 걷어서 낸다. 상대방이 안 줬는데 장기 할부에 대해서 그 오랜 기간에 대해서 큰 금액에 대해서 내가 그거를 받지도 않는데 받은 걸로 봐오고 낸다는 게 너무 무리하죠. 근데 내가 귀찮아요. 난 자금력도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나 인도 시점에 3,600짜리 한 방에 끊고 싶다. 그게 이거예요. 그게 2번이 된다. 그래서 얘는 대가 수령 여부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원칙은 뭐냐? 돈 받으면 받은 돈만큼 끊어주면 됩니다. 장기 할부예요. 얘는 원래 물건이 인도됐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총액으로 다 끊어도 돼요. 돈 안 받고 끊어도 된다. 그게 2번.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거는 뭐냐? 자, 재화용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 발급하고 7일 이내 대가를 지급받는다. 그러니까 아까 1번은 뭐냐? 돈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물건 사는 사람이 돈을 준 다음에 물건 아직 안 왔어요. 세금 끊어주세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3번은 뭐냐? 저희가 물건 살 건데 사장님한테 보여주려면 세금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야 좀 돈을 청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 일단 먼저 끊어주세요. 그럼 여기 있죠? 7일 내에 돈을 주면 됩니다. 이것도 적법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선세금 계산서가 되려면 돈을 받아야 돼요. 3번은 뭐냐? 돈을 7일 뒤에 받아도 돼요. 미리 끊어주면 된다. 미리 끊어주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요거 잘 보라. 그래서 요거 나와 있습니다. 7일 내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적법하게 세금을 발급한 걸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4번은 뭐냐? 산매 규정은 뭐예요? 7일 내에 해야 돼요. 근데 다음에 요건을 충족한다. 그러면 7일이 지난 후 받더라도 이걸 다 인정해 준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가세가 원인은 뭐예요? 남의 세금을 내가 막 대신 막 걷어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걸 원칙적인 막 잣대를 막 들이대면 이게 엄청 이제 골치 아파진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원칙적인 잣대를 들이대면.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냐, 이 부가세의 율 같은 걸 좀 낮추고 이렇게 좀 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요거 한번 보시고, 자 밑에 보시면 재화 용역의 거래 장소가 된다. 뭐 재화의 거래 장소, 뭐 용의 거래 장소인데 그냥 재화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공급 시 재화 이동이 필요한가에 따라 다르다. 즉 재화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가 바로 공급 장소가 된다. 이런 뜻이고, 이동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럼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소지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재화에 뭐가 있어요? 건물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건물은 건물 자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요새는 뭐 건물 막 조립식 지어가지고 이렇게 해주기도 하지만 그거 자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재화가 소지하는 장소가 뭐 공급 장소가 된다. 이거는 그냥 참고용으로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